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순환기계의 혈액에 관련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새로 개정된 문제집에 관련된 문제풀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2023년 봄학기생부터는 전의 영상을 보시면 돼요. 이 영상은 2023년 가을학기 학생분들에게부터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자, 문제집은 211페이지 130번부터 문제풀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반드시 문제풀이 하시기 전에 요약정리, 설명을 먼저 듣고 이 문제풀이는 같이 진행해 주셔야 돼요. 자, 130번 보시면 자, 마지막 줄만 제가 읽겠습니다. 순환객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환기계에서도 혈액을 배우고 계시고요. 자, 순환기계에 속하는 거는 이게 순환이잖아요. 뭐가 순환이냐? 혈액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이 순환하는 경로는 다 순환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혈액, 그 다음에 혈액이 온몸으로 전신으로 돌기 위해서 펌프질을 하는 심장, 그 다음에 혈액이 돌아다니는 혈관, 그다음에 림프는 혈액이 순환을 하는 건 아니지만 림프액이라는 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순환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환기계는 혈액, 심장, 혈관, 림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혈관과 심장이다. 그다음에 이제 131번부터가 본격적인 혈액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먼저 131번 문제. 90% 이상이 물이고 90% 이상이 물이다라는 거는요. 혈액의 성분 중에 혈장이 있어요, 여러분. 혈장. 혈액의 성분 중에는 이렇게 혈장과 혈구가 있는데 특히 이 혈장은 92%가 대부분이 수분이고 나머지 7%, 1%가 우리가 뭐 단백질,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90% 이상이 물이에요. 그럼 혈장인 거고, 자, 알부민, 글로불린, 섬유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혈액성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혈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혈장은 90% 이상이 수분이고 7%가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봤더니 단백질을 또 뜯어보는 거예요. 단백질 안에는 자 7%의 단백질에는 자 무엇이 들어있느냐? 지금 여기 문구에 써져 있는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혈장 단백질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자, 132번 한번 볼게요. 마지막 줄에 혈장 단백질 중 항체로서의 역할, 이 단백질의 구성, 혈장 단백질 구성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자, 답은 1번 감마 글로불린이고요. 자, 요거 보시면 혈장 단백질 중에서 항체는 면역을 얘기해요, 여러분. 항체는 면역이에요. 이 면역을 구성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자, 여기 있는 글로불린인데 이 글로불린도 이게 알파, 베타, 감마 글로불린이 존재해요. 알파, 베타, 감마 글로불린. 자, 그 중에서도 이 알파와 베타 있죠, 여러분. 알파와 베타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 글로불린은 지방 운반의 역할을 하고요. 지금 주황색 글씨로 써졌죠. 감마 글로불린은 면역, 항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불린들도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다 외우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험 맥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면역과 항체이기 때문에 혈장 단백질을 구성해서 감마 글로불린은 면역 항체를 담당하고 있다.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장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혈장 단백질에는 알부민이 있고 글로불린이 있고 피브리노겐이 있어요.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요, 삼투압을 유지해서 혈액량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투압을 유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혈장 단백질에서 지금 글로불린들은 지방 운반과 특히 감마 글로불린은 면역과 항체에 관련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중요해요. 피브리노겐, 피브리노젠이라고도 하고요. 섬유소원이라고도 하는 요 피브리노젠, 섬유소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해요. 혈액 응고. 그래서 출혈이 발생하지 않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에 베타글로불린이라고 되어 있죠. 자, 베타는 지방 운반에 관여를 하고요.
3번의 섬유소원, 피브리노젠 같은 경우에는 혈액응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알부민은 혈액량 유지, 삼투압을 유지를 해주고 5번의 헤모글로빈은 혈장에 해당되지는 않죠.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헤모글로빈은요. 자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포함되어 있죠.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혈구입니다. 혈구. 혈구 성분 중에 하나가 우리 헤모글로빈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산소 운반, 이산화탄소 운반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133번 보겠습니다. 혈장 단백질 중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성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 혈장의 단백질 중에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것은 피브리노젠 섬유소원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134번. 혈청이란 혈장의 성분 중에 무엇을 제거한 건가? 자, 여기 보시면 혈청이라고 되어 있죠. 혈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혈장 성분 중에서 혈장 성분 보면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젠, 섬유소원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뭐를 제외한 거냐면요. 피브리노젠을 뺐어요. 혈장에서 피브리노젠을 빼면 혈청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피브리노젠, 섬유소원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135번 혈액의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혈소판은 혈액응고에 관여한다. 자, 혈구 성분 중에 보시면은요.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혈소판이 있어요. 자, 혈소판 혈액응고에 관여를 합니다. 혈액응고. 자, 답은 1번이고, 자, 2번. 적혈구는 포식작용, 식균작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포식과 식균작용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 백혈구입니다. 포식, 식균작용은 백혈구가 하고, 우리 적혈구는요, 여기 보시면 산소, 운반, 또 이산화탄소도 있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을 해요. 그다음에 3번. 백혈구 중 과립 백혈구에는 림프구와 단핵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백혈구가 조금 복잡했어요. 그래서 백혈구에 보시면 이 과립이라고 하는 게 알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백혈구에 알갱이가 들어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알갱이가 없는 무가립구 백혈구가 있는데 자, 알갱이가 들어있는 백혈구는 호중구, 호염구, 호상구 알갱이가 없는 백혈구는 림프구, 단핵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백혈구 중 과립 백혈구는 림프구, 단핵구다. 림프구, 단핵구는 무가립 백혈구예요. 네. 알갱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둘 중에서 그 과립만 좀 외우자고요, 여러분. 과립만. 그래서 과립 백혈구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백혈구가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알갱이가 들어있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 알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입장에서 쉽게 좀 외울 수 있게 이 알맹이는 빼먹을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빼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립이 들어있는 백혈구는요. 호구 친구들이에요. 호구 친구들. 호구 친구들. 호구. 우리 호구 친구들 막 우리가 뜯어먹고 빼먹잖아요. 그래서 막 맨날 돈 뜯기고 뺏기는 사람들 보고 너는 맨날 이렇게 뜯기냐 하면서 호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좀 연관 지어서 그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요 과립이라는 거는 뭐가 빼먹을 거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과립이 뺏기니까 호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호구 친구들에는요. 호중구, 호염구, 호상구예요. 호구잖아요. 그래서 호염구, 산, 중 해서 호산구, 호염구, 호중구, 염기, 산기, 중기 할 때 그거예요. 그래서 과립이 있는 친구들은 뭔가 빼먹을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네들은 호구 친구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구 친구들 삼총사 호염구, 호상구, 호중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과립 백혈구와 무과립 백혈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과립 백혈구만 좀 선택적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혈장의 90%가 단백질로 형성되어 있다. 혈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거의 수분이에요. 그래서 9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5번에 보시면 혈청은 산소와 친화성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혈청은요, 여러분 얘도 어떻게 보면 면역이에요. 면역.
면역체와 좀 관련된 거고요. 산소와 친화성은 있진 않습니다. 산소와 친화성이 있는 거는 적혈구 안에, 이 적혈구가 산소와 친화성이 있는 건데, 이 적혈구가 산소와 친화성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무엇 때문이냐? 이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때문이에요. 헤모글로빈은 혈색소라고도 하죠. 자, 요거 때문에 우리 적혈구는 산소와 친화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와 친화성이 있다는 적혈구, 자세히 하면은 헤모글로빈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136번. 혈액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백혈구는 혈액 응고작용을 한다. 그래서 혈액 응고로 지혈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백혈구는 지혈 작용은 없습니다. 백혈구의 대표 작용은 식균, 포식.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균들을 잡아 먹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군대와 같은 역할이에요. 내 몸을 지켜주는 군대의 역할. 그래서 체내에 들어온 세균을 처리하고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혈구수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감염을 의미해요. 백혈구수, 군대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적군들이 감염균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건 여러분 혈소판이죠. 혈소판. 그래서 혈소판은 혈액응고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 혈액응고가 되는 거는 이제 지혈이라고 이야기하죠. 지혈작용을 돕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혈소판은 포식작용, 식균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식, 식균은 우리 백혈구고요. 자, 3번 글로불린은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하여 정상 혈액량을 유지한다. 자,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거는 혈장 성분 중에 글로불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글로불린이 있었고 알파, 베타까지 힘드시면 감마 글로불린이라도 잘 기억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감마 글로불린 면역을 담당을 하고요. 나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로불린, 알파, 베타는 지방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불린은요 면역을 담당하고 지방 운반에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했던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하여 정상 혈액량을 유지한다. 요거는 알부민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4번 혈액은 혈구 55, 혈장 45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혈액은요. 자, 혈액을 이렇게 뽑아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두 층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자, 두 층으로 분리됐을 때 무거운 혈구, 요 구예요, 구. 혈구는 여러분 건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더기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혈장은 그야말로 수분, 국물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국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 먹잖아요. 국 먹을 때 건더기, 국을 딱 떠놓게 되면 국의 건더기는 밑에 가라앉고 국물은 위에 이렇게 맑게 국물이 떠 있잖아요. 그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물을 먹을 때, 국물 음식 종류를 먹을 때는 건더기보다 국물을 더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국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건더기는 45고요. 건더기는 작아요. 그래서 건더기는 45, 국물은 55. 국물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 먹을 때 건더기보다 국물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국물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혈액의 혈구는 45, 혈장은 55. 그래서 얘네 두 개가 100%가 되는 거죠. 요거 많이 헷갈리는데 시험 지문에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물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더 많아요. 국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적혈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고 혈액의 점성을 유지한다.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적혈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뭐 산소 운반, 뭐 헤모글로빈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요약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 자, 적혈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운반을 해요. 이거 정말 메인이죠. 적혈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혈액을 보면 물처럼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게 아니라 약간 점성이 있어요. 점성. 끈끈함이 있거든요. 이렇게 혈액의 점성, 끈끈함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이 적혈구 성분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혈액의 점성, 끈끈함을 또 유지해요. 자, 그 다음 답은 5번이에요. 자, 137번 적혈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당 내에 약 100에서 200만 개가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적혈구는 400에서 500이에요, 여러분. 400에서 500만 개가 들어있고요. 2번 핵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적혈구는요 핵이 없어요. 핵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웬만한 세포들은 핵이 다 존재를 하는데 적혈구는 좀 특이적으로 핵이 없고요. 적혈구 그림 보시면 보통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만 이렇게 온폭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중간에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명은 120일 맞아요. 수명은 120일 가량이에요. 120일 살고 죽어서 이제 비장이나 간, 골수에 가서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크기는 7에서 8 마이크로미터로서 산소를 운반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적혈구는 여러분 정말 작아요. 세포 중에서도 정말 작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7에서 8 마이크로미터 진짜 작아요. 여러분 그 모성 공부하실 때 난소 배우셨죠? 난소가 아니라 난소에서 나오는 난자 배우셨죠? 난자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난자의 크기는 100 마이크로미터예요. 100 마이크로. 그러면 얘 몇백 배인 거잖아요. 그만큼 이 적혈구는 작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보시면 모세혈관, 정말 가는 혈관이 있는데 그 모세혈관 가늘기를 보면 거의 머리카락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한 통로를 지나갈 정도로 적혈구는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에서 8 마이크로미터로 산소 운반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백혈구보다 대체로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백혈구보다 작아요. 적혈구 진짜 작아요. 백혈구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혈구보다 작다. 백혈구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혈구보다 대체로 작습니다. 작아요. 자, 그다음에 5번. 산소와 결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적혈구는 산소와 너무 친해요.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고 산소를 정말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138번. 헤모글로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헤모글로빈 하면 적혈구 안에 들어있다. 이게 딱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헤모글로빈은 혈색소라고 했어요. 헤모글로빈은 혈색소. 자,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대한 설명 1번 푸른색의 혈색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헤모글로빈 혈색소 때문에 우리 피가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붉은색이면서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 색깔이 붉게 보여요. 자, 그래서 붉은색의 혈색소고 2번 이것 때문에 혈액이 푸르게가 아니라 붉게 보입니다. 3번 이산화탄소만 운반한다. 이산화탄소만 운반하는 게 아니라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을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철분을 함유한 화합물이다. 맞아요. 철분을 함유했어요.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백혈구 내에 들어있다. 자, 헤모글로빈은 어디에 들어있다? 적혈구 내에 들어있어요. 자, 적혈구 내에 들어있는 게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 혈색소. 자, 다음 139번 마지막 줄. 적혈구 내 색소 단백질로 옳은 것은 우리 적혈구가 빨갛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헤모글로빈 때문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40번. 과립 백혈구에 속하는 거. 여러분 과립이라고 하는 거는 알갱이라고 했고 그 알갱이는 뭔가를 빼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립 백혈구. 과립 안에 요 알갱이가 들어있는 백혈구를 과립 백혈구라고 했고 얘네들은 호구 친구들이라고 기억하시라 했죠. 호구 친구들. 호구 친구들 몇 총사? 3총사예요. 그래서 호염, 호산, 호중 세 친구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1번. 백혈구의 역할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혈구 역할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면역 생각하시면 돼요. 백혈구는 면역, 우리 몸의 지킴이, 군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자, 보시면은 1번 혈액의 응고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혈액을 응고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혈구의 혈소판과 혈장의 피브리노겐이 혈액 응고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타액 분비. 타액이면 여러분 침이거든요. 침을 분비하는 곳은 침샘이에요. 침샘. 자, 그 다음 3번 산소 운반 작용. 산소 운반의 대표는 누구였어요? 적혈구였습니다. 자, 체온 하강 작용. 이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죠. 답은 5번이에요. 조직의 재생과 치유 작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백혈구 면역만 알고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데 우리 백혈구는 내 몸을 지켜주기도 하고요.
내 몸의 조직들을 재생하고 치유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백혈구는 대표적인 작용은 면역과 관련된 식균 작용, 포식 작용을 해서 체내에 들어온 세균을 처리하고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죽은 조직을 처리해요. 죽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또 백혈구가 먹어서 치워줘요. 해치워주는 거예요. 죽은 조직을 처리하고 균의 사멸, 균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하나 조직의 재생, 그 다음에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조직을 처리하고 균을 사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고 치유도 되더라. 그래서 요거 간과하지 말고 이 부분도 꼭 알아두세요. 백혈구의 대표적인 건 면역인데 요것도 있고 조직의 재생과 치유에도 우리 백혈구는 관여를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근데 조직의 재생과 치유 모르셨어도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들 아셨으면 5번으로 답 체크하실 수 있었어요. 자, 142번. 백혈구의 역할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금방 찾아내셔야 돼요. 1번, 포식작용. 맞죠? 그 다음에 면역작용. 답은 1번이겠고. 자, 2번 볼게요. 혈액에 응고작용을 하는 거. 혈액 응고작용 보시면 혈구에서는 혈소판, 혈장에서는 피브리노젠,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영양소의 축적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양소 축적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혈장입니다. 혈장. 그래서 혈장을 좀 쉽게 말하면 얘는 영양소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영양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 단백질도 영양소고요. 1% 기타에 들어있는 것도 영양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 산소 운반 작용한다. 이거 아시죠? 산소 운반은 누구예요, 여러분? 적혈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해질 균형의 작용. 예, 전해질 균형의 작용도 뭐 적혈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혈액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혈장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해요.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3번 적혈구가 노쇠했을 때 적혈구의 수명은 여러분 120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20일 가량을 살고 난 적혈구는 자기 죽을 곳을 찾아가요. 그 죽을 곳을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비장, 간, 골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4번 적혈구 정상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혈구의 기능. 자, 1번 감염과 항체 형성. 여러분 항체 형성이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체 형성이라고 하면 글로불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타액 분비 작용. 여러분 타액이라고 하는 거는 침이었어요. 타액과 침을 만드는 곳은 침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혈작용. 이거 지혈작용이 응고작용이죠. 그래서 혈소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여기 피브리노젠을 볼 수가 있겠고 4번 포식작용 및 면역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백혈구를 얘기하죠. 답은 5번입니다. 산소 운반 및 혈액의 점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이렇게 좀 끈끈한 거는 적혈구의 성분 때문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5번 혈소판의 주요 작용으로 옳은 거. 혈소판 하면 딱 응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응고예요. 자, 1번에 면역 반응 뭐예요? 백혈구. 뭐 백혈구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글로불린도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포식작용 백혈구. 자, 그 다음에 4번 조직의 재생 백혈구. 5번 산소 운반의 작용 적혈구. 자, 그 다음에 146번 혈액 성분 중 혈액 응고에 관여한대요. 아, 혈액 응고 관여한다. 혈소판 또는 누구예요? 피브리노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감소되므로 방사선 장애의 지표로도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은 혈소판입니다, 여러분. 혈소판. 그래서 이 혈소판도 크기가 굉장히 작거든요, 여러분. 특정 모양이었고 굉장히 좀 작은 그런 세포인데 자, 혈소판의 대표적인 기능은 혈액 응고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혈소판이 정상적으로 있게 되면 정상적인 혈액 응고 시간은 5에서 15분 딱 혈액이 지혈이 돼요. 그런데 혈소판 수치가 이렇게 감소가 되게 되면은 혈액 응고 시간이 막 지연이 되죠. 막 20분, 30분이 돼도 피가 계속 나면서 지혈이 잘 되지가 않고요. 자, 그리고 혈소판은 특정 형태가 없으며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얘도 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혈소판은 방사선 노출 시 가장 먼저 감소해요. 그러니까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얘가 막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없어져요. 그래서 방사선 노출 시 가장 먼저 감소함으로 방사선 장애의 지표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사선에 얼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혈소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이 방사선 치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통해서 혈소판 수치가 얼마나 감소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수치가 많이 좀 떨어져 있게 되게 되면 혈소판 수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출혈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또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에 노출했을 때 가장 먼저 깨져서 없어져서 감소함으로 방사선 장애의 지표로 쓰이는 거 혈소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7번. 자, 혈액 내 혈구 세포 중의 하나로 생체 내 이물질, 포식 작용과 항체 형성을 통해 감염 저항성을 신체로 보내는 세포. 혈구 안에 들어있대요. 혈구의 면역과 항체를 담당을 하는 거는 백혈구죠, 여러분? 혈구 안에 백혈구는 이렇게 몸을 방어하면서 면역에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8번. 혈액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혈액의 기능을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X표 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정말 X표에 해당하는 거 찾으셔야 돼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는데 꼭 옳은 거 고르고 나오세요. 자, 1번. 혈액은 체온을 유지합니다. 맞아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요. 혈액순환 들어보셨죠, 여러분? 혈액순환. 혈액이 우리 온몸을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온이 일정하게 36.5도로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딱 만져보면 피부가 차갑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혈액순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일러가 잘 돌고 있다. 잘 돌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는 거는 체온이 유지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산소, 영양물질을 운반한다. 맞아요. 산소와 영양물질을 운반하죠. 대표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를 운반하고, 그 다음에 영양소도 운반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혈장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라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다양한 영양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양물질, 그 다음에 뭐 호르몬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이것도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 호르몬, 이산화탄소, 산소 등을 운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으로 적혈구가 운반을 하고, 이런 영양소 같은 것들도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죠. 자, 그 다음에 3번. 신체 방어작용. 신체 방어하죠. 이거 중요했어요. 자, 병원균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데, 자, 요 면역과 식균작용, 포식작용을 했던 대표적인 친구가 백혈구가 됐었죠. 대표적인 친구를 찾게 되면. 자, 그 다음에 4번. 산성도 pH를 유지합니다. 산성도 pH를 유지하죠. 7.35에서 7.45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혈액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혈액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산성을 유지하고. 5번. 타액 생성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타액은 침이거든요. 혈액에서 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웃기겠잖아요. 타액은 침이에요. 얘는 침샘에서 만들어집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자, 149번. 혈액응고 과정 중, 자, 혈액응고 과정 중 섬유서원이 섬유소로 변화하여 지혈시키는데 촉매작용을 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마 이거는 요약 정리해서 설명은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혈액응고 작용. 그래서 혈액응고 과정을 여기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혈액응고 과정을 보시면은요,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혈액응고에는 세 가지 기전이 있어요. 혈액이 응고되는 세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치잖아요. 다쳐서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살갗이 까이고 거기서 피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우리 주인님 지금 다쳐가지고 살갗이 까이고 지금 피가 나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출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혈관이 수축을 해요. 혈관아, 얼른 수축을 해. 그래서 우리 주인님 피가 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혈관이 알아서 이렇게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해야 피가 덜 나겠죠.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혈관이 이렇게 수축을 해서 피가 덜 나게 길을 좁힙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하여서 혈관 직형을 좁혀 혈액 응고에 의해 막힌다. 혈액 응고물에 의해 막혀요. 그래서 내가 다치게 되면 먼저 내 몸에서 혈관 수축, 그래서 혈관 경련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넓었던 혈관이 수축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좁혀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출혈량이 줄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 좁아지고 나면 혈액 응고 물질에 의해서 막히거든요. 여기에 혈액 응고 물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길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 혈소판이 손상 부위 표면에 달라붙어 혈소판 덩어리를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런 물질들이. 그래서 혈소판 덩어리를 형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혈이 있고 나서 그 부위를 조금 이따 보게 되면 노랗게 이렇게 진물 같은 게 막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가 굳는 현상을 보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혈소판이 손상 부위 표면에 달라붙어서 혈소판 덩어리를 막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의 댐을 이렇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 응고 기전에 의해서 또 다양한 기전에 의해서 혈액이 응고가 되는데 혈소판, 위에서 나왔던 혈소판, 그 다음에 프로스트롬빈, 칼슘, 섬유소원, 피브리노젠, 섬유소원이 피브리노젠이에요. 등이 혈액 응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다치게 돼서 현재 혈액 출혈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출혈 부위의 혈관들이 경련을 일으킨 다음에 혈관을 좁혀요. 좁히고 나면은 그 부위에 다양한 물질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혈소판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 빈 공간을 댐처럼 막아줍니다. 막아줘요. 그래서 혈소판 덩어리를 형성하고 그 이외에도 혈액 응고에 관여되는 기전인 대표적으로 혈소판, 그다음에 프로스트롬빈,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칼슘 중요해요. 여러분 칼슘, 그다음에 섬유소원. 여기 보시면은 섬유소원 아까 혈장에서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했죠? 요거 얘도 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혈소판 같은 경우는 혈구의 혈소판이죠. 얘도 출동하고 얘도 이제 프로스트롬빈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프로스트롬빈 그다음에 칼슘 요 칼슘 꼭 기억하세요. 자,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등이 혈액 응고를 시켜요. 그래서 혈액 응고 과정은 다양한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혈액이 응고가 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혈액 응고 인자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인자들은 혈소판이죠. 우리 골수에서 생성이 돼요. 골수, 뼈 안에서 생성이 되죠. 그래서 혈구의 한 종류였죠. 혈소판, 대표적으로 혈액 응고. 자, 그 다음에 프로스트롬빈이라고 있어요. 프로스트롬빈이라고 하는 거는 간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간에서 뭐가 있을 때? 비타민 K가 있을 때. 그래서 간에서 프로스트롬빈이라는 혈액 응고 인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비타민 K가 존재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프로스트롬빈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러분 여기 간 있죠, 간. 자, 섬유소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혈장의 섬유소원이었잖아요. 이 섬유소원 피브리노젠은요 간에서 얘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딱 보시면 간이라는 장기가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이 튼튼해야 돼요. 간이 튼튼해야지만 또 혈액 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 기능이 낮으신 분들 있거든요. 간이 많이 망가지거나 간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어떤 거에 또 주의를 하시냐? 출혈에 주의하세요. 출혈. 예. 그래서 간이 정말 많이 안 좋아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성 때문에 뭐 치과 치료라든지 치과 치료 받을 때 우리 잇몸에서 피 나잖아요. 이런 거 받을 때 의사 선생님 소견서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혈액 응고하는 인자들은 뭐 프로스트롬빈, 섬유소원이 있는데 얘네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간이 또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혈액 응고에 간도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칼슘 중요하죠. 칼슘은요 모든 응고 과정에서 필요한 무기성 이원이에요. 모든 응고 과정에서. 그래서 칼슘이라는 거는 응고 과정은 여러 가지 기전이 있었잖아요. 3가지 기전이 있는데 이 기전에서 칼슘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칼슘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칼슘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과정에서 칼슘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칼슘, 그 다음에 비타민 K 있었잖아요. 비타민 K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간에서 프로스트롬빈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비타민 K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간에서 프로스트롬빈과 섬유소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혈소판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피브리노젠 섬유소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새로 배운 칼슘 그 다음에 비타민 K
그 다음에 간이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49번 문제 보시면 혈액응고 과정 중 섬유소원 피브리노젠이 섬유소 피브린으로 변화하여 지혈시키는데 촉매작용을 하는 물질, 좀 말이 어렵거든요. 이건 바로 칼슘을 얘기합니다. 촉매, 빠르게 우리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응고하는 과정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응고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제일 중요한 물질 칼슘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음 150번 마지막 문제네요. 혈액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인자끼리 묶인 것은 1번 칼슘, 맞죠? 혈소판, 간, 비타민 K.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시면은요, 문제 풀이는 마무리 되셨어요. 그래서 기초예부 생리 지금 혈액에 대한 문제 풀이 해드렸는데, 문제 풀이를 먼저 보지 마시고, 문제 풀이 하시기 전에 혈액에 관련된 요약 정리를 먼저 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요약 정리를 하시는, 이 문제 풀이를 들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